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익숙한 말인데요. 해방 이후 분열된 사회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언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도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주철현 의원이 남도 언론인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서부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전남의 경제 지도를 균형 발전으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8년간 전남 도정의 주요 사업도 예산 배분이 서부권에 집중됐다. 김영록 지사가 미래산업 전략에서 동부권을 배제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면서 강하게 우려를 보였는데요. 통합의 잔치가 돼야 한다. 동부권 배제로는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주철현 의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주요 산업과 기관을 유치할 때도 동부권과 서부권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이해득실 또 표밭 관리와 맞물리면서 민심도 어느샌가 둘로 나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남 지역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쓰기 이전에 중국의 장자가 했던 말이랍니다. 사람의 목숨은 기가 모인 것이나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지역 경제에 또 인구 소멸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0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장봉현입니다. 네, 첫 뉴스 사건 사고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 제노비아 2호가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사도 인근 무인도에서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면서 좌초를 했는데요. 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여 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다행히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해경 조사 결과 1등 항해사하고 조타수, 선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사 결과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방향전화인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항해사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특히 사고가 난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서 운항을 해야 하는 곳이지만 예.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당시 여객선이 22노트, 시속 한 40에서 45km 정도 되거든요. 이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 3분 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어쨌든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도 상당했을 텐데요.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봤는데 네. 전시 판매장 그런 물건들이 막 쏟아지고 승객들은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1등 항해사는 해경 최후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추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요. 예. 일단 해경은 이 1등 항해사와 함께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했었는지 확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 해경은 60대 선장,
선장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그런 아픔이 채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관제센터가 이를 항로를 이탈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사건 경위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참 다행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행정소송 판결이 오늘 나왔네요.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법원이 소각장 입지 결정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공식 확인하면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오늘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원고들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 입지 선정 절차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순천시민 3,115명은 순천시가 월등면 송치죄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에 연향동으로 확정한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냈었고요. 예.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300m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은 순천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본안 소송 1심인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처분 성격의 앞선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심이지만. 네. 그리고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서 연향동 일원에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왕주동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이게 상당히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면 1년, 2년 갈 거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빨리 직매립이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인데요. 철강도시인 광양시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정 공고를 했는데요. 지정 기간은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광양 현지 실사에 이어서 관계 부처 지방정부 실무협의 또 서면 심의를 거쳐서 오늘 최종 지정을 한 거고요.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예. 이번 지정으로 광양에는 긴급 경영 안전자금,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또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이 2년간 집중되는 거고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은 긴급 경영자금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광양시가 지난달 이 지정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결과인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전남 동부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또 철강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 살림을 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수와 광양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중심 도시인 여수시의 지방소득세는 지난 2022년 2,0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93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예.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업을 주산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4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절반인 70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치매 노인들 기저귀 값 있잖아요. 예. 이런 비용까지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문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여수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1조 4,824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단 1억 원이 늘었을 뿐이고요. 광양시도 1조 1,494억 원을 제출해서 지난해 대비 91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 앞으로도 중국 저가 공세에 또 글로벌 수요가 감소를 한 상황에서 앞으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광양 철강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고율 50% 고율 관세에 이어서 또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전남에서 대표적인
두 부자 도시잖아요. 광양과 여수가. 예. 그런데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씀씀이가 상당히 써오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지방 소득세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니까 느끼는 그런 체감되는 그런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담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디가. 그러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그러게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말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또 직군인지라. 그렇죠. 오늘 조금 탁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취재기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여순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직접 취재를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뉴스브리핑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여순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재심에서 무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도 그 사례입니다. 그 여순 사건 희생자,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분들이 작년 1월 달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 형사보상금 소송에서도 이겨가지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한 7억 2천만 원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작년 12월에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대리 수령을 했는데 예. 이 대리 수령을 했으면 변호사가 그 보상금을 유족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3명에 대한 형사 보상금이 지금 7억 2천만 원이 네네, 나온 맞습니다. 거고요. 그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이 보상금 7억 2천 원을 대리로 받았으니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난주에 유족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 냈고 약속한 날짜가 이제 계속 미뤄지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담당했던 변호사가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그렇다고 뭐 잠적을 한 것은 아니고 유족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유족들의 연락을 안 받거나 뭐 이제 잠적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유족들이랑 계속해서 연락은 하고 또 지난 7월에는 지급 확약서까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때 7월 2일인가 4일에 쓴 지급 확약서인데 7월 10일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제 대신에 이제 보상금에서 몇 퍼센트 성공보수 이제 수임료가 있잖아요. 예. 그 몇 퍼센트를 떼고 이거를 7월 10일까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상금에다가 뭐 손해배상으로 인한 이런 뭐 연이자 6%까지 해가지고 이런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예. 써서 냈는데 그게 이제 지급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내일 주겠다, 뭐 다음 주에 주겠다. 이제 유족들이랑 주고받은 카톡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변호사가 정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겠다, 뭐 언제까지 주겠다. 근데 이 연락이 뭐 수십 차례가 되는 거죠. 유족들이랑 주고받은 연락이. 지치겠네요, 유족들도. 그렇죠. 유족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이게 내일 되고 모레 되고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이게 달이 되고. 4개월 동안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이 지친 상태죠. 그럼 이 7억 2천만 원 중에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유족들에게는? 그런 건 아니고요. 7억 2천만 원 중에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될 게 한 6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조금씩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열었던 지난 11월 10일 날도 1억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하면 한 3억 700만 원 정도가 예. 지급이 됐고 예. 남은 잔액이 2억 좀 넘게 3억 좀 가까이가 예, 남은 예.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부는 조금 뭐 지키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급해 주지는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좀 약속을 미루고 또 새로 약속을 잡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래 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까?
유족들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가 대리를 수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 절차의 간소화,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본다는 이유에서거든요. 예. 왜냐하면 희생자는 3명이지만 이 3명에 대한 유족들은 직계 가족들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희생자 1명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일일이 뭐 이제 20명의 계좌에 넣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네. 변호사가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변호사가 받고 그다음에 수임료를 떼고 또 이제 지급이 되니까 훨씬 더 간소화가 된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보상금을 또 받아서 거기서 또 8%를 또 계산해서 떼고 또 다시 변호사한테 입금해야 되는 뭐 이런 번거로움이 좀 절차상의 있네요.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족들이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예.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그 소송 문제가 또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러니까 한 명의 그 희생자에 대한 유족에게 예. 이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그렇죠. 비율로 지급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나는 아들이고 뭐 나는 뭐 딸인데 이 비용을 뭐 반반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가족 간 합의를 이끌어낼 때에도 변호사가 대리를 맡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업무적으로도 좋고 이제 편하다는 게 있다 보니까 예. 변호사가 대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예. 2016년도에는 여순 사건 유족의 보상금을 또 대리로 수령한 변호사가 주식 투자로 날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또 끊은 과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서 그 가족들 있죠. 예. 그 변호사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못 받는 거죠, 유족들이. 네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네요. 단순히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급 분배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직접 변호사가 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잠적은 아니고 일단 주겠다고 말은 계속하면 소통을 하면서 일부만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변호사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한 걸로 좀 추정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랑 이제 통화는 한 번 했었고 예. 이제 전화가 안 됐을 때는 문자로 좀 주고 받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통화 한 번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지급해야 될 보상금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3억 원이 조금 넘어요. 예. 근데 이제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냐, 뭐 차질이 있는 거냐 했을 때 변호사가 지금 사무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수임료를 이제 다른 데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받지를 못하니 이제 유족들한테도 못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받아서 주고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인 건데 유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가 다른 데서 수임료를 받아서 자기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도 유족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 변호사가 맡은 여순 사건 소송이 이거 말고도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과거부터 여순 사건 재심을 조금 맡아왔더라고요. 예. 그 맡아오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최근에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보상금 소송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20여 건 정도 더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예.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그 후속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도 한 2억 9천만 원을 못 받은 유족이 있다. 이거 말고 네네네. 이번 이 거 말고. 변호사에 대해서 아하. 여순 유족이 또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컨택하고 있는 중이라 이 부분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유족들을 두 번 눌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해서 여순 사건 소송에 힘써주시는 다른 변호인들이나 다른 여러 분들에게까지 좀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괜한 오해를 또 받으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받은 유족들은 이제 다음번 소송 남아 있는 유족들이 있잖아요.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그 유족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 찾아가가지고 유족한테 직접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의 그 결과만 집중을 해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이게 무거운 사안인데 이런 네. 일들까지 생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순 사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문제 정부가 좀 개입해서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사실 이건 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제도적인 장치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유족들도 하는 게 이런 보상금 관련 지급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뭐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2016년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추가적인 보완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취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오늘은 오랜만에 여수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희신 팀장님 오늘 복장이 마치 그 우아한 크리스마스의 여인 같은 아하. 느낌으로 빨간색 또 펄과 털이 약간 좀 달린. 네, 감사합니다. 좀 추워서 예. 털 좀 몇 개 달았네요. 아유, 우아하고 네,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3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제 근황을 말하기 전에 우리 다솜이 근황을 좀 말하고 싶어요. 다솜이 근황이 뭔가, 따로 있어요. 예. 다솜이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다솜이가 이제 예. 다음 주에 서울 가서 상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좀 진짜요? 자랑 좀 할게요. 뭐예요? 제 1회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다솜이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캐릭터 네. 어워즈에서? 네, 전국 지자체와 또 기업 또 단체 등에서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받는 상인데요. 네. 전국에서 한 30개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 중에 당당히 우리 다솜이가 상을 와.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 아니 그 중에선 저희가 아는 뭐 유명 기업의 캐릭터들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뭐 말해도 공기업들 되나요? 뭐 아니 뭐 다는 안 돼. 플레임은 안 되고 네네네. 뭐 예. 어디 뭐 어떤 기름 회사에 있는 뭐 구도 땡씨 구도땡씨 알죠. 예, 또 서울은 해치도 있고요. 예. 부산의 부기 뭐 여러 오. 등등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솜이가 평소에 그 귀여운 외모를 뽐내고 그쵸. 있었는데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국에 이제 알리러 가야죠. 아니 또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예. 계속 노출을 좀 시켰잖아요. 맞아요. 저 MBC에서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 영향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워낙 귀여우니까 여기 저기 네. 여수에 뭐 다솜이 요즘 안 보이는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벽에. 그렇죠. 아유, 두 분은 또 뭐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네, 뭐 예. 연의 없이 지냈고 또 연말이라서 네. 또 내년 또 사업들 그리고 또 예산들 아. 열심히 설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네. 또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랄까요? 좀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끝자락을 좀 잡으려는 행사들이 많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주말에는 여수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비가 맞아요. 좀 왔었긴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직접 보진 못하고 그 영상으로 봤는데 네. 비가 와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뭐 그 여수 이야기 라이브로 보기는 했는데 네. 비가 와서인지 라이브 시청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네.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영상으로 네. 보신 분들 그래도 뭐 큰 탈 없이 축제 자체
자체는 잘 좀 마무리가 네. 된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비가 와서 사실 현장에서 보기는 힘들었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불꽃이 딱 터지고 나면 그 잔여물이 잔상, 남는데 비가 딱 씻어주고 나서 밤에 딱 터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그래서 후에 남은 사진과 영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더 선명하게. 네, 선명하게 딱 나오니까.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더 좋은 점은 선명했던 있었구나. 느낌이 좀 네, 있었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한 가지 좀 속상했던 소식이 이런 축제를 악용해서 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 이번에도 네.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죠, 두 네, 분 다? 맞아. 이거 듣고 공무원 사회도 약간 분위기가 좀 무거웠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말로만 듣다가 직접 이제 옆에서 그 옆에 부서 문화예술과죠, 쪽 예. 부서에서 이제 축제 담당했던 부서에서 그 공무원을 사칭해서 대리구매했던 일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또 피해가 또 발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좀 경각심을 좀 갖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대리구매 사건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제가 직접 또 그 경험한 건데 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예. 출근했더니 이삿짐센터 용역회사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 사무실에? 광주에서. 광주에서,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삿짐 용역 계약을 했다고. 아니, 공문이 네. 우리 공문이에요? 그게? 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실 내 이사를 하니까 와서 좀 와달라. 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보낸 적도 없고 이제 뭐 담당자 이름이랑 다 있긴 하지만 네. 조금씩 한 장씩 틀리더라고. 네. 비슷하게 그래서,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어머.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노쇼도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네. 여기까지 출장을 오게 다 이 짐을 다 가지고 네. 출장을 오게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아니 좀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급하게 예. 보내놓고 예. 주말에 전화를 할 수 없게끔 한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네. 노쇼도 마찬가지로 어.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해놓고 어. 토요일 당일에 이걸 전화를 다시 할 수 없게끔 막 네네. 혼란스럽게 만든대요 상황을.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딱 사무실에 온 거죠. 이제 출근과 동시에 온 거죠. 이런 네, 피해가 그런 일도. 또 있었군요. 네, 분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이 전부서에 근무했을 때 자기 본인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제 사업자가 금액을 청구했는데 또 소식이 없으니까 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주문을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쪽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잡혔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홈페이지나 또 우리 사무실에도 원래 네. 이름이 다 써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네,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네. 사라지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명함이라든가 예. 뭐 명함, 공무원증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먼저 주의하는 게 제일 예방하는 책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 반드시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전화를 해서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예. 또 공무원은 절대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개인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죠. 네. 개인 계좌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물품 구매 사기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한 번 더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오셨던 그 이삿짐 센터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시 직접적인 어떡해요? 피해는 발생하진 않고. 네, 다행히 뭐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광주에서부터 여수까지 오고 기름값이랑 또 출장비랑 네, 그때 일을 못하는 거랑 네. 아유 참 악질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꼭 시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저희가 이 얘기한다고 많이 흘러서 얼른 준비한 내용들 좀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요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춥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을을 좀 즐겨보고자 밖을 좀 어슬렁 걸어보게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풍도 예쁘기도 네. 하고 저가긴 하지만 그래서 맞아요. 또 준비한 소식들이 있다고요? 네. 이제 예쁜 단풍 구경하러 가는 것도
좋긴 한데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을을 또 만추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이 있는데요.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여수의 소리를 담은 퓨전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웅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딱 그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소리. 네. 웅천 친수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주 주말 11월 22일 토요일 6시부터고요.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으니까요. 따뜻하게 옷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날 그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시식 그리고 함께 병행되니까 아마 아름다운 소리도 듣고 네. 또 네. 또 맛있는 즐길거리도 것도 있고. 네, 먹고 그럴 하면 것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소식 좀 들어봤고요. 혹시 두 분 SNS 좀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SNS도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저 젊었을 땐 빨리빨리 좀 움직였는데 이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팀장님 팀장님은요? 어떠세요? 저도 하긴 하죠. 저 예전에 또 그런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렇죠. 네, 전문가셨잖아요.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좀 분들과 가까이 서포트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약간 그런 지금은 일이었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죠. 활동은 안 하시고. 개인적인 활동은 가끔 합니다. 가끔. 네. 예. 네. 아니, 왜 여쭤보냐면요. 처음 이 준비된 이번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여수 시민분들이 귀를 좀 쫑긋하시면 좋을 소식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수에서 11기 SNS 서포터즈 모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11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모집 소식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예. 시민 여러분 25분 정도를 모집을 하고요. 예. 이 SNS 활동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 여수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시다면 여수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채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채널이고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12월 24일 전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모집을 하는 것은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 SNS 서포터즈 모집한다 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뭐 뉴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모집 또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네.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션을 좀 주거든요. 네. 이게 개인적인 활동이 있고 단체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미션을 읽고 취재를 합니다. 개인 취재와 단체 취재가 있는데 개인 취재는 그때 우리가 뭐 홍보해야 될 거 뭐 관광이든 네. 문화든 행사든 이제 주면은 본인들이 개인 취재를 해서 올리고요. 네. 또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취재를 갑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슨 행사라든가 섬 취재 그런 것도 같이 가서 활동을 좀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각자의 채널 운영하고 있는 채널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인스타 뭐 자기들 각 채널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똑같은 어떤 홍보를 내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니까 네. 또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혹시 뭐 이미 이 SNS 활동할 때 인플루언서급의 그런 파장력이나 팔로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예. 뭐 팔로우 수나 예. 구독자 수를 평가 기준으로 보기는 해요. 그래요. 많을수록 조금 유리하긴 네,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메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그럼요. 이런 데 네. 관심이 많고 네. 또 좋은 콘텐츠들을 좀 올려놔 쌓아놓은 그런 계정이면 그럼요.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네. 가능합니다. 좋은 평가를 예. 받을 수 있고 네. 혹시 이거 활동하면은 소정의 그 활동비 같은 네. 것도 나오는 걸로 알고 활동비는 있긴 하는데요. 활동비를 보고 지원을 하면 네. 아마 섭섭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정말 소정의 네, 마음만. 채널별로 원고료 정도. 네, 조금 다른데 네. 원고료 정도로 예, 드립니다. 작성할 수 있는 원고료 정도 그렇군요. 자기가 올린 거에 이제 비례해서 네.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봉사한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시면 그렇죠. 네. 자, 올해가 벌써 11기째 모집인데 지난 그 10개의 기수가 거쳐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그런 활동들 중에 실제로 그 SNS 이 활동이 시정을 알리는데 얼마나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요즘은 처음에 이제 이번이 저희 11기인데 예. 처음 시작할 때까지 10년 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럴 처음에 수 이제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일기 때부터 모집을 했는데 그 동안에 보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꼭 알려야 되는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줘서 같이 나가서 취재를 하고 네. 또 그 취재한 것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 그 연령대별로 그 채널별로 아마 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보니까 이제 섬 취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박람회도 맞아요. 있고 네, 하니까 선박람회가 예, 있으니까. 네, 각각 같이 섬을 가서 그 섬의 역사, 문화 그리고 뭐 먹거리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는 게 좀 좋았다라는 그런 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SNS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또 가장 강력한 마케팅 방법 네. 중에 하나인 만큼 맞아요. 아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과 기간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지원 방법은요. 그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6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로드 하신 후에 작성하시고 네. 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백리섬섬길에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요. 이건 또 네. 다섬이에 축하할 소식이 있고 이번 길에 네. 축하할 소식이 있어요. 씨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도교 이 해상이 총 6개 구간이 한 23km에 달하는데요. 네. 이 길의 이름이 바로 백리섬섬길이고요. 네. 여기가 바로 지난 13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빌림 축하드립니다. 길림. 이 관광도로라는 게 사실은 아름다운 경관 또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지난 10월에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 우리 여수가 처음으로 된 거죠. 네. 이 백리섬섬길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된 거라고 보세요? 일단 백리섬섬길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백리니까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백리니까 약간 제가 백리 쳐다보니까 4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1 브리지 하잖아요. 우리가 11개 네, 교량? 11개 지금 교량을 이제 만들고 있고 현재 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네. 4개 지금 이제 짓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11 브리지가 되면 백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 중에서 6개 구간이 이제 관광도로로 지정이 된 거고요. 네. 네, 이제 나머지 구간도 완성이 되면 아마 2차로 또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예쁘냐고요? 아, 뭐가 아, 좋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 질문이었지. 뭐가 좋냐. 이제 한번 제가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예. 그때 보니까 그 도로에서 보는 이 오밀조밀한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섬이 뭐라 그러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서 모여 있는 모습들이 참 맞아요. 이 길에서 바라보는 그 해상의 그 섬들과 네. 어우러진 모습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또 그 예. 다리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다리 모양이 조명도 다 다르고 맞아요. 낮에도 밤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다에 달리면서 보는 그 다리를 달리면서 네. 보는 바다, 섬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그래서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진짜 좋죠. 이 선박람회 조직위 측면에서도 약간 이 공간을 네. 이번에 잘 좀 살려보자라는 그럼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다리가 다 완공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초 선박람회 계획이 이제 세워졌을 때는 완공 시기가 202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좀 아쉽지만 총 완공이 되는 건 2027년이에요. 그래서 선박람회를 계기로 이 다리도 또 홍보도 하고 예. 이후 또 섬이 또 잘 알려질 수 있는 또 섬과 섬을 잇는 또 우리 선박람회 주제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아닙니까? 네. 섬과 섬을 잇고 또 섬과 사람이 잇고 바다와 미래를 잇고 결국은 백리섬섬길이 우리 선박람회 주제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마라톤 대회도 열린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길 위에서 바로 다음 주 토요일 11 브릿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 대회 사실 이 길 위에서 좀 이런 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자전거 대회는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11 브릿지라서 1,111명을 모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워낙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마감은 다 된 걸로 알아요. 네, 이미 마감은 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길을 달리면서 바다를 오, 바라보면 너무 진짜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네. 많은 또 러너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 청년 인턴 모집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또 기다리시던 분들이 또 있어서 학생들 방학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청년 인턴 모집합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이번에 10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무가 되고요. 일단 접수는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셔도 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시공고 보면은요 다운받아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수시에서 하는 청년 인턴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과 또 일반 또 일반 네, 인턴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뭐 45세까지입니다. 45세까지? 네, 네. 굉장히 또 네. 범위가 넓네요. 넓어졌어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수시에서 준비하신 알찬 소식들로 시간 꽉꽉 채워봤습니다. 이영민, 김희신 팀장님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얼쑤 예예 여보시오 이리 좀 나와보시오.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이고 지금 밤새도록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었는데 아이고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여기 빨리 좀 나와보시오. 무슨 이야기요? 아유 뭐야 이 댓글 난리 났네 이거. 와. 아이고 저 지금 그 핸드폰으로다가 댓글을 보고 있을 때요. 아이고 이 양반아. 아유 당신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어. 아이고 이 양반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방향 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방향 전환이 살짝 늦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말은 똑바로 해보시오. 여기는 좁은 수로여갖고 자동 운항은 안 되는 곳이요. 응? 필시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근데 배가 자초될 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더만. 다른 직원이 다 불었어. 카메라에 찍혔겠지 CCTV에. 제가 워낙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 관심이 많아서 좀 뉴스 좀 보고 있었는데 뭐 그게 뭐 큰일입니까? 어머 큰일이고 말고 어젯밤에 제주에서 출발해갖고 요복포까지 승객들을 싣고 오던 2만 톤이 넘는 요 큰 배가 좌초돼 본 것은 항해사 당신이 요 핸드폰을 보다가 뉴스 본다가 그래갖고 이렇게 돼본 거 아니여. 그때는 잠깐 뉴스 좀 본 게 그렇게 배가 항로를 이탈해 버릴 줄은 몰랐다고요. 저도 진짜로. 아이고 모른다고 다가 아니여. 어딜 도망가려고. 우리가 그 세월호 땜시 얼마나 놀랬는가. 그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친다고 안 했어. 나가 이 뉴스 보면서 원마 세월호가 바로 뛰어올랐는데 어머 가슴을 쓸어내렸어. 해경도 없애본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 땜시 우리가 매년 4월이 되면 얼마나 온 국민들이 추모를 하고 그냐고. 근데 지금 나사빠진 짓을 해갖고 사람들을 한밤중에 놀래키고 그것이 지금 보통 일이야. 이거 맨날 다니는 길이라 사실 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원래는. 무엇이여 눈을 감고 가. 그럼요. 엄마 지금 승객들이랑 선원들이 다 구조됐은 게 망정이제. 당신 진짜 큰일 낼 뻔한 거 아니라고. 나도 지금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그게 나사 빠졌다는 소리 아니여. 그렇게 좋아하는 뉴스 보다가 뉴스에 직접 나온 게 그 소감이 어떻소? 무슨 소감까지 묻고 그래요. 한 말씀 해보시오. 몰라요. 그 언론 체포해갖고 빨리빨리 조사해갖고 이 사람 뭘 잘못했는가 제대로 알게 만들어 주시오. 그나저나 관제센터 요 배가 항로를 이탈한 것을 몰랐다고 하던디
아 180m나 차이가 난디 그걸 몰랐다는 게 사실이요? 그게 말이죠. 그 VTS를 통해서 그 여객선으로부터 그 신고를 접수하고 제가 좌초 사실 인지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정상적인 그 속도로 항해 중인 것을 제가 관측했거든요. 아이고 정상적 3분이나 항로 벗어난 것도 몰랐다던디. 그랬나요? 아이고 3분이면요 이거 컵라면이 익을 시간이요. 뭐 군대서는 샤워도 가능한 시간이랍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건지는 아요. 제가 그 너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관제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 도지사도 왔다더만 정치인들이 관심을 줬네 어쩌네 요런 거보다는 이번에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더 큰 일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어.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잘 해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쓰겠어.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20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